들어보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알아두면 언젠가 쓸모있는 이야기. 프리한 20대들의 고품격 토크쇼. 프리한 20. 프리한 20이 새로운 시즌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와! 네, 새로운 시즌을 여는 프리한 20 시즌2 1화의 주제는요, 바로 아르바이트입니다. 아마 많은 대학생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거나 혹은 이제 곧 시작하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프리한 20 1화에서는 대학생분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게스트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수민 교수님 나와주셨는데요. 교수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노동법을 공부하는 법전원 김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아르바이트라는 주제에 김수민 교수님을 모신 이유가 있죠. 김수민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위한 교양노동법이라는 수업 때문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유익한 수업일 것 같고요. 오늘 주제와도 잘 어울려 보이는데 교수님께서 혹시 수업에서 어떤 것들을 가르치시나요? 우리 학생들이 일명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알바를 하면서 내가 얼만큼 일을 하면 얼만큼 알바비를 받는지, 즉 내가 근로를 제공했을 때 임금을 얼마를 받는지, 또 알바를 하다 보면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휴게 시간,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잘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부당해고입니다. 근로관계의 성립부터 쭉 근로관계의 유지, 지속, 그리고 근로관계의 종료까지 관련된 내용 전반을 배우는 게 바로 우리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위한 교양노동법 이 과목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한번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꼭 들어보세요. 네, 저희 다음 수업강 신청 때 같이 한번 노려보도록 해요. 네, 그럼 저희가 김수민 교수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관한 질문을 해결해 볼까 하는데요. 네, 저희 채널 PNU가 에브리타임을 활용해서 부산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을 직접 받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 고민은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일해도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그리고 5인 미만 기준이 알바생도 모두 합쳐서인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우리 학생들이 알바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주휴수당일 텐데요. 주휴수당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알바를 할 때 먼저 예컨대 월화수 일을 하겠다라고 딱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근데 내가 월화수 다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월화수 일을 하겠다는 소정 근로시간을 다 일을 한 거고, 요 소정 근로시간을 다 일을 했으면 요때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여기 질문에 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주휴수당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우리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이 있는 권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알바를 하는데 사장님이 우리는 너무도 작은 사업장이라서 영세한 사업장이니까, 그리고 너는 알바니까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은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꼭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었잖아요. 여기 알바도 포함되는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알바는 그냥 우리가 간단히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일단 내가 일을 하잖아요. 근로를 제공하는 거. 요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풀타임 잡을 뛰는 직장인들과 똑같이 근로를 하는 겁니다. 아침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근로자나 알바를 하는 나나 똑같은 근로자이거든요.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이렇게 산정할 때도 알바도 똑같이 한 명의 근로자로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알바생도 직장인과 똑같은 근로자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두 번째 질문도 주휴수당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데 따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사장님이 계시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제 잘못도 아닌데 다른 알바를 구하기는 조금 그래서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 주휴수당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다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주지 않는다. 근데 일단 나는 계속 이 알바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달라고 말을 하면 뭔가 어색해져서 혹시 내가 잘리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 이런 경우는 사장님이 주휴수당의 개념을 잘 알고 계신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은 일을 해야 된다면 그냥 일을 하세요. 네, 일단 일을 하시고 이 주휴수당 같은 경우는 나중에라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임금에 해당하는 거고 혹시라도 내가 이 알바를 그만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넣습니다. 진정. 그러면 근로감독관님들이 다 받아주십니다. 반드시 받아야 될 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돈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조금 그러면 마음이 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건 기록을 해두세요. 그러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다이어리나 뭐 핸드폰에 여러분들 뭐 메모장 있잖아요. 그런데 기록을 다 해두시고 받지 못했다는 거 남겨두시면 나중에 전부 다 알바를 끝낸 다음에 노동청에 요거를 딱 증거 자료로 제시해서 주휴수당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요 주휴수당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네, 영민 기자님 들으셨죠? 나중에 혹시나 그런 상황이 있으시면 꼭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저도 열심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자분도 기록 열심히 하셔서 꼭 주휴수당 받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노동계약서를 안 써서 여쭤봤는데 작은 사업장에서는 원래 안 쓰고 한대요. 그런 건 융통성 있게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이거 진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됩니다. 학생은 지금 노동계약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바른 용어의 표현은 근로계약서거든요. 근로계약서는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안 써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이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거든요. 사업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일의 종류 예를 들어서 내가 카페에서 일을 하면 내가 커피를 내린다, 설거지를 한다라는 일의 종류를 딱 특정해야 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한다 라는 근로시간도 특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일을 했을 때 근로를 제공했을 때 내가 알바비를 얼마를 받는다 그러니까 임금을 얼마를 받는다라는 거 작성을 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이렇게 종이로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혹시라도 사장님이 작성할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나한테 한부 주세요라고 꼭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여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뭔지 잘 알고 있으니까 요거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지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이 있거든요. 그거를 딱 다운로드 받아서 요걸로 작성을 해주세요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당장 급하게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냥 A4 용지에 볼펜으로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상관없어요. 다만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두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사장님이 딴소리를 하면 여기 이거 봐라 여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냐라고 이것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달라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네, 저도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꼭 써야 된다고 배웠었는데 생각보다 안 쓰는 사업장도 많더라고요. 꼭 주의해서 챙겨서 저희 나중에 손해보는 일 없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산업재해 관련된 질문입니다. 알바하다가 화상을 입거나 다치면 사업장의 인원수와 관계없이 산업재해 보상이 가능한가요? 역시 이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산재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산업재해를 줄여서 하는 말이거든요. 이것과 같은 의미로 다른 용어로 업무상 재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업무상 재해에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그리고 출퇴근 재해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모두가 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게 산업재해입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산재 적용을 받는 건 그 사업장의 그 규모와 상관이 없어요. 1인만 근로를 하는 사업장을 하더라도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장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사장님 신고를 안 해준다고 해서 나 어떡하지 하시지 말고 내가 직접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뭐 아주 경미하게 다친 이런 상처는 산재에 해당하지 않고 최소한 4일 이상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이럴 때 이제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알바도 똑같이 근로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산재를 당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면 꼭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치면 안 되겠지만. 네, 그냥 안 다치는 게 가장 네, 좋겠죠. 맞습니다. 네. 산재의 개념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네요. 네, 넓게 인정을 해줘야 근로자들 더 많이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 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4대 보험을 드는 계약과 3.3% 세금을 떼는 계약의 차이가 무엇이고 알바생은 어떤 근로계약을 해야 하나요? 만약 전자라면 보통 부모님께서 이미 4대 보험을 납부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저도 이 내용이 매번 헷갈렸는데 교수님의 설명이 궁금하네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근로자로서 일을 하면 4대 보험 들 수 있습니다. 알바도 근로자니까 들 수 있어요. 근데 3.3% 세금을 뗀다 이 말은 여러분들 프리랜서란 말 들어보셨죠? 이건 그냥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 그래서 내가 알바를 할 때 사장님이 너 3.3% 세금 떼고 줄까? 이렇게 말하면 그 사장님 이상한 사장님이에요. 물론 일용직 근로자들 일명 정말 일당 하루 일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원칙은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냥 개인 사업자입니다. 세금을 떼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4대 보험 요거를 드는 게 근로자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 to 6 이렇게 일을 하는 풀타임 잡을 가진 사람들은 4대 보험 일명 이게 뭐죠? 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 요걸 다 들거든요. 근데 알바도 이걸 들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알바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업무 시간에 따라서 요 4대 보험을 드는 게 조금 달라지거든요. 개수가. 일단 4대 보험을 알바는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요 학생이 질문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도 4대 보험을 들고 계신데 나도 알바를 하는데 4대 보험을 계속 들면 이중으로 납부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중 납부냐? 그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이 4대 보험을 들 때는 이 보험에 드는 나 원래 내가 수익자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아버지가 4대 보험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이 아버지가 만약에 실직을 했어요. 그러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알바를 하다가 잘렸어요, 일명. 그러면 내가 혹시 이 아버지의 고용보험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나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보험을 든 사람이 수익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인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예외를 제외하고는 다 이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이 수익자가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복잡한 개념이었는데 네. 오늘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좀 이해가 좀 그래도 쉽게 되시나요? 네, 저도 이 질문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근데 듣자마자 이렇게 나뉘는 거구나. 네. 근로자는 4대 보험, 네. 3.3%의 세금을 떼는 건 개인 사업자. 네, 아주 그냥 쉽게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학생은 길게 사연을 써주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감 타임 카페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과 정한 시간은 23시, 즉 밤 11시까지 근무인데요. 배달을 포함한 주문 마감 시간도 23시, 밤 11시까지라서 항상 30분 정도 초과 근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 30분에 대한 추가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또 어떤 식으로 사장님께 말을 꺼내야 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통상 이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적용되는 규정이 있고 아닌 게 있거든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이런 야간 근로수당 같은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마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아마 좀 작은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 걸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러면 늦게 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장님이 그냥 네가 예컨대 시급 10,000원이야 그러면 10,000원만 줄 거예요. 근데 늦게 마치는데도 불구하고 또 뒤에 30분 정도 더 일을 한다면 매번 이렇게 계속 일을 한다는 건 사실 사장님은 나의 이 30분에 대한 노동력을 그냥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사장님이 그렇죠. 부당이득이에요. 그럼 나는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사장님한테 일단은 좀 잘 말씀을 드려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되게 힘드니까 이 학생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또 이제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네, 진짜 정말 내가 원래 11시까지 일을 하기로 했는데 매번 항상 이렇게 늘 연장 근로가 많다. 만약 카페면 마지막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는 그런 주문지 그런 거랑 또 마감 시간 같은 걸 같이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두시거나 친구한테 카톡 같은 걸 보내두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또 나중에 다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알바를 그만둘 때 조용히 네, 노동청에 이렇게 진정을 넣으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밖에 말씀드리지 못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고 죄송한데 일단 그래도 증거를 남겨두면 나중에 꼭 주고 쓸 수가 있으니까 없으면은 이게 증빙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매번 좀 번거롭겠지만 꼭 시간을 기록해두고 사진 같은 걸 찍어서 증거를 남겨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긴 하지만 네. 그래도 증거를 남겨야 저희가 나중에라도 네, 맞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네, 있으니까요. 우리는 무조건 증거주의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어디서든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제 주변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요. 다들 궁금해했던 점을 오늘 정말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시간 너무 유익했죠. 저희가 몰랐던 부분이 정말 많은데 많이 해결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프리한 20 시즌 2 1화를 여기서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교수님 혹시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게 아주 유명한 법언인데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권리가 뭔지 제대로 알고 그쵸 누려야 되기 때문에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이제 대학생활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월이니까 즐겁게 대학생활 알차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김수민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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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다음 화에 다른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인사할까요? 둘, 셋, 안녕!